박우량 신안군수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응급실 대란 우려에 따라 정부 여당에서 의대 증원을 두고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목포 농협이 시끄럽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이어 내부 고소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늦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남해안 수온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수온에 가난 양식장 숭어도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군수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친인척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에게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박 군수 측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우량 군수는 섬에서 근무하지 않으려는 기간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 측 변호인단은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파적 공격이라며 관련 서류, 전자정보 등에 대한 위법 증거 수집에 따른 부당재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은 받았지만 여전히 징역형 이상이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우량 군수는 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박 군수와 함께 열린 전현직 공무원 등의 항소심에서 1명은 무죄, 나머지 2명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에 따라 정부 여당에서 의대 증원을 두고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특히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의 유예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의정협의체 가동 등의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의대 증원이 내년 수준에서 멈출 경우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공모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전남도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공모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고 의대 정원 조정과는 무관하게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무안군에 광주 군공항 이전을 홍보하기 위한 열린 대화방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국민 대책위는 무안군민 다수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안군에서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을 직접 홍보하는 광주시의 행태는 무안군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열린 대화방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2018년 조건 없이 국내선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는 3자 협약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상생 발전 운운하며 국내선 기능 이전을 군 공항과 연계해 무안군으로 보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목포 농협이 직장 내 갑질 논란에 고소전까지 이어지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직원 10여 명의 선출직 비상임 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소로 인한 2차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농협 사무실 앞에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촉구하는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이곳에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직원 10여 명은 목포 농협 비상임 감사로 선출된 A씨가 평소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징계 협박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꼭 궁지에 몰리는 것 같고 저도 뭐 가정 있고 또 부양가족 있지만은 다 포기해버리고
가고 싶어서. 직원들은 또 비상임 감사 A씨가 1,800여 건에 달하는 1년치 경비 지급 회의서 내역을 육하 원칙에 따라 모두 일일이 작성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과다한 업무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1,800원을 다시 다 작성하고 다시 올리는 것은 너무 물리적으로도 손해고 뭐 인력도 그렇게 없잖아요. 무슨 어디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것처럼. 결국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낸 직원들. 고용노동부는 목포농협에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과 피해자와 분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노무법인 조사에서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서 농협중앙회도 A씨에 대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욕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업무상의 특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오히려 일어나지 않게 감시를 하고. 하지만 A씨는 현재 직장 내 갑질 근절 피켓 시위를 주도한 목포 농협 직원 등 2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직원들은 지난 7월부터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분들 다른 분들 가실 때 다들 경찰서 갈 일이 없으신 분들이라 다들 걱정하고 이제 무서워하고 좀 공포에 떨려서 갔죠. A씨는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업무 지시도 정당했다며 괴롭힘 행위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다면 조합장 출마해서 진 제밖에 없어요. 다음 조합장 후보로 나갈 것 같으니까 사전 죽이기 작업입니다. 목포 농협은 다음 달 이사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한편 피해 직원들의 가족 등이 보낸 200여 개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름 끝자락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남해안 수온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어류 폐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높은 수온에도 잘 견디는 양식장 숭어까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최황재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 여자만의 한 숭어 양식장입니다. 폭염은 주춤하지만 바다의 수온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수온이 28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고수온 경보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고수온에 이 양식장의 숭어 30%가 폐사했습니다. 물 아래쪽에서 헤엄쳐야 할 숭어떼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많은 양의 숭어가 죽어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고수온 피해 신고 건수는 627만 마리입니다. 이 중 89%는 수온에 민감한 조피볼락. 그동안 높은 수온에도 끄떡없던 숭어까지 올해 처음 떼죽음 당한 겁니다. 37년간 숭어 양식만 하던 어민은 허망한 마음입니다. 20일 이상 이렇게 지속되리라고는 사실은 예상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조금 더 피해를 다무 몇 프로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간과한 그런 측면도. 어종을 불문하고 피해가 번지고 있지만 여전히 보상 대책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고수온 피해는 여름마다 반복되지만 어민들의 재해보험 항목에서 고수온은 별도의 특약 사항입니다. 또 재난지원금 규모도 조피볼락 한 마리에 2,045원, 숭어도 2,525원으로 미미합니다. 여기에 보상 최대 한도마저 5천만 원이라 대량 폐사 시 어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실거래가 수준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험도 지금 개인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좀 꺼리는. 연중 행사처럼 올해도 고수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남해안 어민들.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 예방과 함께 기후 위기에 맞는 보다 근본적인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목포시 의회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지난 4일 목포시 의회가 목포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 최초의 주민 조례안을 폐기한 것은 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주민 조례안은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시의회가 1차 의결한 사안이었다며 공영 시내버스 운영의 근간이 되는 주민 조례안을 폐기하면서 시의회 스스로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덕재 감독이 이끄는 FC 목포가 9월 목포에서 열리는 홈 경기 3연전을 앞두고
K3 리그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FC 목포는 주말인 내일 오후 3시에 목포 국제축구센터 주 경기장에서 화성FC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13일 김해시청 축구단, 29일 파주 시민축구단과의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FC 목포는 12승 4무 7패를 기록하며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3경기에서 10승 2무 1패의 기록을 세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 중소지상파 방송 지원 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를 활용해 지역 중소지상파 방송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방송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 중소지상파 방송은 매년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내고 있지만 기금의 2% 남짓의 지원만 받고 있어 지역 방송의 공적 역할인 지역성, 다양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10월 1일부터 13.3% 인상됩니다. 목포시는 운송 원가 상승에 따른 전남도 버스 운임 요율 조정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인 1,700원, 중고생 1,350원, 초등생 850원, 좌석 버스 2,400원으로 각각 요금을 인상합니다. 목포시는 그러나 요금 인상 후에도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100원 버스 정책에 따라 본인 인증이 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현행대로 100원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목포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4년 1개월 만으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도 10월 1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특별 교육 주간을 운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기간 각 학교에 성범죄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운영하고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긴급 TF를 확대 조직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로 겨울철 폐사해야 할 왕우렁이가 월동해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 의회 윤명희 의원은 올해 전남 9개 군에서 5,000헥타르가 넘는 왕우렁이 피해가 발생했고 늘어난 왕우렁이를 잡느라 농약과 인력을 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왕우렁이 농법을 확대해온 도의 책임도 있는 만큼 피해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박형대 의원은 전국 쌀 공급량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전남쌀이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며 도내 농협 RPC 22곳에서 경쟁적으로 165개 상품을 내놓으면서 판매를 위한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농협끼리의 경쟁을 막기 위해 전남 통합 RPC 혹은 공공기관을 만드는 방식의 농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6년간 우리나라 해역을 지킨 해군 UH-1H 항공기가 퇴역했습니다. 해군 항공사는 어제 역대 지휘관과 조종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 제609 교육훈련전대가 위치한 목포 기지에서 퇴역식을 열었습니다. UH-1H 항공기는 1978년에 도입됐습니다.